모주 보통 생산하실 때 한동 기준에 뭐 해마다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내 한동에 세 라인이면은 뭐 2,200개에서 한 2,500개 정도 보통 들어가거든요. 생산하실 때 아무리 잘 심어도 몇 개씩 꼭 죽어나가거든요. 뿌리가 활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밀착이 안 돼도 이렇게 말라 죽는 경우도 몇 개씩 있고요. 내가 심는다 그래서 아무리 잘 심어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실 때는 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 추가로 더 생산해 놓으시면은 설령 나중에 버리시더라도 10% 정도, 5%, 10% 정도 추가로 생산하시면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묘 생산량은 포트에 따라 다른데 포트를 뭐 24구라든가 39짜리 쓸 경우에는 한 38,000개, 4만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외부로 이제 파는 분들 32구짜리나 49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5만 주에서 그 이상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활용할 건지 남은 거 좀 팔겠다는 거 그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포트 선택이나 생산량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주 정식하는 거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정식 시기가 보통 3월 15일에서 20일 이때쯤 정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3월 25일 써놓는 거는 3월 25일 이후에 정식하게 되면 딸기는 그때부터 되게 고온에 접하거든요. 4월달 되면 상당히 뜨거워요. 하우스가 아니 오후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언너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도 3월 25일 이전에는 모주 정식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3월 25일 써놨고요. 저희 남농가분들은 평야집 분들은 아마 3월 10일 전에 한 50% 이상 하시고 3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거의 한 80% 이상 모주 정식을 완료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예전보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5월달, 6월달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런너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병도 많기도 하고요. 좀 6월 중순 정도에 런너 유인하는 거 완료하시려고 정식 시기를 조금 더 빨리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2월 달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하우스 온도 육묘장에다 난방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온도도 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태용이 그냥 멈춰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2월달까지 당겨가지고 정식하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딸기 배지는 요즘에 딸기 전용 배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재배용 별도로 나오고 육묘용도 나오고 육묘할 때도 모주용 별도로 있고 자묘용도 별도로 있고 하니까 내 동작에 맞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pH나 EC 쳐가지고 나옵니다. 어미묘 심는 육묘 상자는 하창기 때는 뭐 스티로폼 배드도 쓰시고 그제 이제 추합박스 화분 많이 활용하셨는데 몇 년 전에 개별 포트 해가지고 개별 포트가 나왔었을 거예요. 개별 포트 써보니까 상토양이 적어서 좀 안 맞아서 거의 최근에는 다 이 추합박스 안에 5폭에서 6포기 정도 이 정도 심는 추합박스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자묘 포트 같은 경우도 육묘를 하시는 농가분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포트도 상당히 다양해져요. 이런 24구부터 49구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형태도 정말 회사마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묘 배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고설 육묘 하시는 분들 중에 한 90% 가까이는 그냥 전용 상토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일부는 아직도 마사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사토 하시는 분들은 주로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상토에다 하시는 분들은 고설 재배하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데 마사토에다 육묘한 거는 1차근이 많다 보니까 초기 생육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잘만 관리하시게 되면 후기까지 4월, 5월까지 수량이 꾸준히 좋게 나오는 거고요. 상토에다 육묘하면은 1차근보다는 2차근이 많다 보니까 초기 생육이 좀 빠르기도 하고 많습니다. 나는 1년방에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상토 쪽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토양 육묘 하시는 분들도 심을 때도 편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사토는 너무 무겁거든요. 나중에 소독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상토 쪽으로 거의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설 재배분들은 상토 육묘도 상토라고 재배도 딸기 전용 배지다 보니까 물리성이 맞아서 정식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상토에다 육묘한 거를 땅에다 심을 경우에는 흙하고 상토하고 물리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정식하고 나서 물 맞추는 게 조금 쉽지 않다는 말씀하시는데 상토에다 육묘한 거를 땅에 심으실 때는 상토가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끔 좀 꾹꾹 눌러가지고 흙으로 살짝 덮어주셔가지고 초반에 활착할 때만 좀 물 주는 거 조금 신경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합박스를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메인 위에 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별 포트인데요. 이게 장점은 있어요. 병이 왔을 경우에는 아래 두 개 화분 같은 경우에는 쓰름병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옆으로 번져가지고 전체를 다르게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개별 포트를 쓸 경우에는 하나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옆에 건 다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근데 후기 생육은 상당히 좋은데 상토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달 정도 되면은 뿌리가 앞에 밑에 이렇게 돌돌돌 말립니다. 갈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기의 생육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농가분들이 써보시고 나서 최근에는 거의 안 쓰고 다시 이런 아랫게 화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묘 포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까 24구부터 49구까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4구부터
그러니까 적은 개수는 주로 이제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포트 크기도 어느 정도 크기도 하고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포트 간격이. 그러니까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부들은 주로 이제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 39까지는 주로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32구나 36구, 49들은 주로 외부에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포트 구멍도 적기도 하고 간격도 적기도 하는데 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동에서 최하 5만 주부터 많게는 거의 뭐 5만 5천 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가용무 그냥 해서 28구, 24구 쓰는 보다 만주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하고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포트를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딸기 포트도 유행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가용무 하시는 분들이 39짜리 맨 위에 있는 거 왼쪽 거 오른쪽 거 이게 상토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종이컵, 우리 커피 마시는 종이컵 하나 정도 상토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량묘, 좋은 묘라고 대묘라고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대묘가 나오기는 하는데 심을 때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구멍이 워낙 크게 뚫어야 하다 보니까 딸기 심을 때 드릴로 이렇게 깔때기형으로 된 걸 구멍을 뚫어서 쓰시는데 그거로 뚫어도 또 손으로 막 벌리고 심어야 되니까 심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토양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래쪽 사진 하나에서 39라고 써 있는데 요게 이제 기존 똑같은 39긴 한데 상토양이 좀 줄었어요. 한 30% 정도 상토양이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 2개 회사 정도에 나오는데 요런 포트들 최근에는 좀 유행처럼 이쪽으로 좀 농가분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그냥 상토양도 약간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심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묘장 설치는 저희 농가분들 많이 설치하셨는데 아마 또 육묘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육묘하시는 분도 육묘장 다시 설치하는 분도 있고요. 다시 육묘장 없는 분들이 새로 육묘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나 자가육묘 할래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진 넣어드리는 이유가 육묘장 설치하실 때 맨 처음 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육묘장은 이렇게 처음에 바닥 작업하고 나서 비닐 씌우고 부직포 씌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단노타리 치시고 바닥에 다짐 작업을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술센터에 롤러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지는 것도 있고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밟았을 때 발자국이 거의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다져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비닐 깔고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다음에 손 대려면 이거 다 찢어내고 다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그 파이프까지 꽂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손을 못 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 여기다 손 못 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사진하고 좀 전 사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기는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평평한 형태예요. 전체가 다 바닥이 평평한 형태고요. 여기는 어미오 심해지는데 밑에가 고랑이 파져서 지금 물이 좀 고여 있잖아요. 고랑이 파져 있는데요. 요거는 맨 처음에 비닐 깔기 전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흙인 상태에서 다짐 작업하시고 나서 거기다가 어미묘 심을 자리 밑으로 관리기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거의 고랑이 타지거든요. 근데 아까 좀 전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 이렇게 평평하게 써도 작업하는 거는 이 통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거든요. 레일을 깔고 걸어다니는 건 다 통로로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가벼운 것 같아도 나중에 여기가 움푹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어미매의 물을 계속 줄 수가 하루에 몇 번씩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통로 쪽으로 고이게 되고요. 이쪽에서 자묘 포트를 설치해서 자묘는 6월 말부터 물을 주는데 물이 그러면 자묘에도 들어가고 모주에 들어가잖아요. 이 물들이 다 통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질퍽질퍽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찢어내고 또 채우고 하면 너무 번잡스러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다짐 작업하고 나서 여기 다가 관리기로 왔다 갔다 해서 관리기로 탄 게 통로 쪽으로 흙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움푹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를 좀 다져주시면은 나중에 물 줘도 여기 있는 물들이 가운데로 안 나오고 고랑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구배만 잘 잡아주시게 되면은 뒤쪽이든 앞쪽이든 물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로 쪽에 물이 없어서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재배하실 때는 제가 좋은 양액 쓰라고 이렇게 많이 추천해드리거든요. 재배할 때는 EC 농도를 0.8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시기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추세에 따라서 바꿔주기도 하고 영양생장에서 생육생장초난, 생육생장에서 영양생장초난 이런 걸 가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육묘기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육묘기 때는 굳이 비싼 양액 쓰지 마시고 그냥 관배기 쓰시면 돼요. 이런 건 300만 원 전후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 EC도 거의 0.6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양액 타시면은 크게 변화시킬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pH 같은 경우에는 뭐 길센터나 요즘에 재배하시는 분들 pH 센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pH 크게 문제 없으면 A통, B통 정도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요게 원수통 하나 정도. 그래서 재배할 때는
하지만 또 이씨 같은 게 pH나 잘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좀 정밀한 거, 그럼 비싸더라도 좀 괜찮은 거 쓰시고, 육묘기 때는 굳이 양액기 쓰지 마세요. 관비기 이런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육묘기 때 환기팬 필수적으로 설치하잖아요. 워낙 고온기 때 육묘를 하다 보니까 온도를 어떻게 떨어뜨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팬 많이 설치하시는데, 유동팬 설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 안 달더라도 공기가 퍼지지 않는 거, 앞으로만 쭉 밀리는 거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밑에서 유동팬 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머리에 바람이 느껴진다, 그럼 좋은 건 아니에요. 바람이 내 머리로 온다는 건 공기가 퍼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바람이 쫙 밀려서 내 머리에 바람이 안 온다는 거, 그런 정도 유동팬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동팬 달고 나서 뒤쪽에 배기팬 안 다는 분들 있거든요. 여름에 엄청 뜨겁잖아요. 하우스 온도 막 40도 올라가는데 뒤에 유동팬 안 달고 그냥 두면은 뒤쪽에 다 고온 피해 입어요. 뜨거운 공기가 뒤쪽으로 쫙 밀리는데 뒤에서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럼 딸기 이파리 다 타버립니다. 거의 쌀맞이듯이. 그러니까 유동팬은 꼭 다르시고, 유동팬 다르실 때도 배기팬이죠. 배기팬 다르실 때도 유동팬보다 용량이 큰 거를 다루셔야 돼요. 유동팬보다 용량이 적게 되면은 뒤에 또 고온피 있거든요. 근데 유동팬은 앞으로 공기가 쭉 가는 거, 바람 퍼지지 않는 거로 달아주시고, 유동팬 달고 나서 뒤쪽에 배기팬을 유동팬보다 용량이 큰 거로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동팬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차광망 설치하시잖아요. 온도 더 떨어뜨려야 되니까.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개폐기가 있는 분들은 차광망을 55%짜리 아마 쓰셨을 거예요. 올렸다 안 올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 뜨겁거나 구름기 나는 올렸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난 개폐기가 없다 이런 분들은 55%짜리 치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도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사철로만 고정해 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35%짜리 쓰시면 돼요. 35%짜리 강력지 말고 이렇게 당기면은 35%짜리 당겨서 치면은 사각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건 한 4월 말 정도부터 육묘 끝날 때까지 그냥 쳐 두셔도 도장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뭐 개폐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광률, 차광망 선택하실 때 35%, 55%짜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폐기로 하다 보면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 보면은 이 비닐하고 닿는 면적이 금방 해집니다. 많이 뜯어지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게 외부 차광 시설이죠. 기존 하우스에다가 밖에다가 파이프를 한 2m 간격으로 꽂아가지고 밖에다가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하고 외부 차광 시설하고 한 20cm 정도 유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차광망 했던 것보다 온도가 3도 정도 더 떨어져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여름철에 3도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고요.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은 빛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 중방 쪽에다가 농가분들이 여름에는 지하수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지하수 양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요. 아니면 분수호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지하수를 여기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차광망도 설치하고 여기다가 차가운 지하수를 흘려보내면은 외부 온도보다 하우스에 들어가면 더 시원한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농가분들도 있습니다. 차일망 많이 보셨죠? 최근에 뭐 딸기 육묘 농가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기도 하고, 다른 채소 하시는, 여름 채소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데, 공식 명칭은 기능성 차일망이에요. 아까 차광망은 까만 거는 광을 차단하는 거고, 얘는 열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차일망은 빛이 들어와요.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농가분들 설치해 놓으니까 딱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작업을 하시면은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파리 온도를 여분을 재봐도 차광망 쳐놓은 것보다 온도가 3, 4도 더 낮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들어가 작업을 해도 차광망보다 훨씬 시원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빛이 들어오는데 성광대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쪼개져서 들어오는 거죠. 성광대 들어오다 보니까 차광망 했을 때보다 딸기 육묘할 때 도장 많이 하잖아요. 쿨레트, 이런 기능성 차일망 이런 거 치시게 되면은 도장하는 것도 훨씬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단가가 차광망보다는 조금 비싸긴 해요. 이게 한 동 설치하는데 재료비만, 이게 개폐기 빼고 재료비만 해서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볍기도 하고, 거기다가 겨울에는 뭐 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개폐기가 있으면은 위에다 안 쓸 때 말아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6년, 7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내가 관리만 잘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육묘할 때 병도 훨씬 덜하고, 그다음에 도장나지 않고, 딸기는 딸기뿐만이 아니라 뭐 상추라든가, 특히 멜론 하시는 분들 여름철에 단동하우스에서 많이 시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쿨레트 활용하시면은 그런 시드는 것도 훨씬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일망 땅에 잘 활용하시면은 유용하게 묘도 좋고, 과치료 하시는 분들은 과치료 품질도 좋아지고 활용도가 높게 쓸
쓸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차항막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냥 쳐놓으실 분들은 35%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55%짜리 하실 거면은 아까 올렸다 냈다 하셔야 돼요. 계속 쳐놓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 화분화 시킨다고 깜깜하게 해야 된다 해서 85%짜리 가끔 쓰시는 분들인데 이거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엄청 도장하거든요. 그래서 85%짜리 아예 잊어버리시고 35%, 55%만 생각하세요. 35%는 그냥 고정해 놓는 거, 55%짜리는 올렸다 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더 좀 신경 쓰신다면은 기능성 차열망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양액 같은 경우에는 육묘기 때하고 재배기 때하고 굳이 다르게 쓸 필요는 없는데 저희 나무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요 배양액 조석도 많이 쓰실 거예요. 재배할 때보다는 약간 좀 빠진 느낌도 있고 한데 빠진 거 거의 없습니다. 있을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타기가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다른 거 거의 비슷한데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재배할 때는 타수염, 십수염 이렇게 섞어 쓰기도 하고 사수염 위주로 가기도 하고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해주기도 하는데 육묘할 때는 굳이 영양생장만 하기 때문에 사수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십수염 위주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A통, B통 양액 잘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고, 육묘기 재배할 때 보면은 여기 인산암모늄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산암모늄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인산암모늄하고 질산암모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나는 양액 제대로 탔는데 안 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가분들이 제초제 피해라고 해서 갔는데 제초제 피해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지를 갖다가 제가 검사해 보니까 인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사해 봤더니 한 농가는 인산이 아예 안 탄 농가가 있고요. A통, B통 이렇게 다 열어놓고 타다 보니까 인산암모늄 자체를 아예 빠뜨린 농가고요. 한 농가는 재배할 때 질산암모늄을 썼었는데 그걸 인산암모늄이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질산암모늄을 또 넣은 거죠. 인산 아예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재배할 때 그 조성표를 그대로 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통, B통, 양액 타실 때는 A통 먼저 타시고 뚜껑 닫고 B통 타시고 이런 식으로